대한민국 경제 근대화의 초석이 된 파독 광부와 간호사 파견 60주년을 맞아 특별한 기념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저녁 6시 온타리오주 본 한인교회는 800명이 넘는 관객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토론토 아카데미 윈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하이든 교향곡 101번 시계 연주로 시작된 음악회는 칼 오르프의 까르미나 브라나와 예스터데이 연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휘하한 오펜바흐의 대표작 천국과 지옥을 연주할 때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캐나다와 유럽에서 솔리스트로 활동하는 유영은 소프라노는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보리밭과 내 맘의 강물을 들려줬습니다. 이날 파독 광부 간호사와 연합합창단은 과거 독일에서 가장 많이 불렀다는 강인한 생명력의 상징 들장미와 한국인의 정서를 잘 표현한 엄마야 누나야를 불러 애틋하고 진한 감동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파독강원 2세인 존구 씨가 조나단 리 씨와 부모에게 헌정하는 핸델의 파사칼리아를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조이풀 합창단과 본 시니어 합창단이 특별 무대를 선보인 가운데 시니어 윈드 오케스트라는 동무생각과 매기의 추억을 연주하며 노익장을 과시했습니다. 관객들은 타양사리와 꿈에 본 내 고향, 고향의 봄을 함께 따라 부르며 고국을 떠난 이민자의 향수를 달랬습니다. 오케스트라와 조상두 지휘자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한 주최 측은 관객들에게도 감사를 이어갔습니다. 정말로 동포 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기업들이 참여해 주셔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성공리에 잘 맞출 수 있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그동안 고생은 많이 했지만 이제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정말 뜻깊은 날이고요. 또 많은 교민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초기 700여 명이던 캐나다 정착 파독 광부와 간호사는 긴 세월에 그 수가 줄고 머리도 희끗해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편 이날 동호회는 토론토 정착 초기 이들에게 큰 도움을 준 김남수 전 외환은행 지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무궁화 한인 요양원이 드디어 한인 사회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6월 1일을 기해 한인 사회가 주인이 된 요양원은 이름도 아리랑 한인 요양원으로 바꿨습니다. 지난달 정부에서 라이센스 승인을 받은 아리랑 시니어 센터의 김명숙 이사장은 이제 모든 인수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이사장은 법적인 타이틀은 센터에 있지만 한인들을 대신해 운영을 돕는 것이라며 토론토 한인회관처럼 한인 사회가 주인이라고 전했습니다. 여 한인 동포 사회에 저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 어려운 중에 펀드레이징을 했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정말 기대 이상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성공리에 인수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많이 도와주신 우리 동포들한테 감사드리고 모기지를 받기까지 2년여 가까이 노력한 끝에 까다롭다는 정부 기관으로부터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아내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우리 퍼체이스 프라이스의 50%를 받았어요. 362만 5천 불. 커머셜은 아무래도 리스크가 더 크니까 모기지 이자율이 높은데 이자율도 아주 잘 줬고 그 17년 동안 페이백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덕분에 이제부터 이름도 바꿔 아리랑 한인 요양원으로 제2막을 시작합니다. 안 좋았던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옛날 그거하고 릴레이트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아리랑 하면 코리아하고 더 릴레이트가 잘 되고 또 우리가 아리랑 시니어 센터니까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기도 하고 이제 첫걸음에 불과하다는 김 이사장은 요양원의 최상의 서비스 제공은 물론 더 많은 시니어 케어와 서비스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며 한인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도네이션은 저희가 재단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AAFCC에다가 하면 우리가 체리티니까 도네이션 영수증 다 발행을 해줄 거고요. 반드시 이거는 요양원 운영에 써주십시오 할 수도 있어요. 올해로 센터 창립 10주년을 맞아 오는 9월 23일 자선 골프 대회를 마련하는 센터는 아리랑 한인요양원 인수 축하 디너도 이날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캐나다 유일의 아리랑 한인요양원은 한국 음식과 한국어 등 한국 정서가 그대로 반영되는 곳으로 헬렌정 원장과 모든 직원들의 헌신 덕분에 어려웠던 코로나 팬데믹 시기 단 한 명의 코로나 사망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 올여름 폭염이 지속되면 온타리오주에 전력난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의 전력 현황을 감독하는 북미 전력기관은 보고서를 통해 올여름 폭염이 이어지면 온주는 전력 수급에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기관은 원자력 발전소 개조 작업으로 전력 공급 자원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윈저 에섹스 지역 등 곳곳에서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도 또 다른 원인입니다. 올 들어 온주는 지난 5월과 최근에 폭염으로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높은 위험 수준이었는데 올여름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예년보다 전력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때문에 북미에서 온주가 유일하게 전력 수급이 우려되는 지역에 꼽혔습니다. 예신민당은 캐나다에서 온주가 유일하게 전력 수급 문제를 안고 있다며 풍력 발전과 같은 천연 에너지 등 전력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를 철회하거나 이와 관련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이라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온주 정부는 보고서와 같은 전력난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극단적인 상황 등이 발생하더라도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고 있는 데다 만약의 경우 다른 지역으로부터 전력을 수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입을 통해 정전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정부는 이어 천연에너지 생산 시설 확보를 위해 전 세계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며 뉴욕과 세인트 로렌스 사이에 전력 공급 서비스 중단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올 연말까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한 전문가는 정전과 악천후로 인해 에너지 부족 위험이 약간 높아지기는 했지만 2003년 이후 전력 공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한 만큼 전력난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온주의 남부와 중부에는 지난주 여러 날 동안 폭염이 강타하면서 30도 이상 치솟은 바 있습니다. 한편 온주에선 2003년 8월 14일 대규모 정전으로 인해 주 전역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정전이 발생해 온주민과 북미주 남동부의 주민 5천만여 명이 깜깜한 암흑 공포에 빠진 바 있습니다. 연방이민성이 의료 분야 등 5개 전문 분야에 영주권 신청 기회를 더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캐나다는 물론 해외에서의 경력 6개월을 인정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카테고리 기반 선발 방식으로 국내 수요가 높은 의료와 과학기술 및 공학수학, 목수와 배관공 분야, 운송, 농업과 농식품 분야가 대상입니다. 카테고리 기반 선발 역시 영어 능력과 학력, 나이, 경력 등을 고려한 점수를 통해 고득점자가 먼저 초청을 받지만 일반 선발과 다르게 이 범주 안에 드는 지원자들 사이에서의 점수만으로 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낮은 선발 점수로도 이민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테고리 기반 선발은 전국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존 익스프레스 엔트리에 새롭게 추가된 항목으로 이번에 처음 발표된 5개 분야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정기적 또는 매년 카테고리가 변경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총기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어제 저녁 6시 20분쯤 킬스트리트과 킹조지 이스트 드라이브에서 남성 한 명이 총에 맞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경찰이 주변을 탐문 조사하며 용의자를 추적하는 한편 사건 경위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오후 3시 15분에는 스카보로의 로렌스와 웨인 애비뉴 인근 플라자에서 총상을 입은 20대 남성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장에서 용의자를 체포한 경찰이 총기를 압수하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